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선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온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50호에 게재된 반도체 패권의 향방2, 미국, 일본, 유럽의 블록화 가속이라는 내용으로 니케 일렉트로닉스 9호로 28에서 3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제는 옛말이 된 미일 반도체 마찰. 최근 일본과 미국, 유럽, 대만 등이 추진하는 첨단 반도체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자는 슬로건 아래 각국 정부의 해외 파운드리 공장 유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역사적으로 지역 내 반도체 양산이 추진된 적이 없는 유럽마저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펀딩 경쟁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과 라피더스에 이어 또 다른 움직임이 일본에서 등장했습니다. 파트 1은 ITF, IMEC 테크놀로지 포럼으로 올해는 지금까지와 모든 것이 다르다고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이 주최한 연례 이벤트 ITF 월드 2023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의 ITF는 예년과 비교하여 강연자와 강연 내용이 일변했으며 기술 행사가 아니라 국제 정치가 전면에 나선 모양새였습니다. 지금까지 ITF는 반도체 응용 분야인 의료나 통신, MR, 복합 현실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강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자동차 관련 강연은 있었지만 반도체 응용 분야 강연은 크게 줄고 첨단 반도체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재확인하는 정치색이 강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미중의 반도체 마찰입니다. 미국은 중국 이외의 동맹국을 통해 군사통신에 중요한 첨단 로직 반도체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일본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여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적극적인 반도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ITF 강연 중 중국 관련 기업은 부재했으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총중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ITF로부터 초대받은 것은 의외였다고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콜필드 CEO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F 강연에 파운드리가 참여해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ITF에는 미국의 인텔과 한국의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더리즈, 라피더스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의 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 측의 강연도 눈에 띄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는 노하라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장과 유럽위원회의 브루튼 위원, 미국 국립표준연구기술연구소 NIST의 로카시오 소장 등이 강연했습니다. 이벤트의 서두에서 반도체의 적극적 투자에 대해 열변한 사람은 유럽위원회의 브루튼 위원입니다. 유럽이 성수품을 제조하고 미국이나 아시아가 첨단품을 제조한다.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에 투자해 성수품뿐만 아니라 첨단품도 제조한다. 안보 확립을 위해 미국 및 유럽, 일본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대만,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대형 파운드리나 반도체 제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배경에서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지산지소, 즉 현지에서 생산된 것을 현지에서 소비한다가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도 적극적인 반도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첨단품 양산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국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언에서 브루튼 위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인텔과 같은 기업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2022년 독일의 마르테부르크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고 2027년에 제조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최첨단인 옹스트롬 시대의 트랜지스터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제공하여 유럽의 파운드리 고객사와 인텔의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공통 이슈가 된 것이 GPT와 같은 생성 AI의 충격이었습니다. 챗 GPT는 혁명이다 를 시작으로 생성 AI에 대한 발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방대한 교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입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압축,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기 위해 중요한 반도체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콜필드 CEO는 말합니다. 미국 AMD의 페이퍼마스터 CTO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챗GPT의 질문을 1000만에 할 경우에 그 전력량은 5000세대분의 하루 전력량에 필적한다고 말합니다. 향후 한층 더 생성 AI 활용이 추진된다면 그 전력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LLM의 파라미터 학습에 소요되는 전력도 큽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나라야난 씨는 논문에서 미국 오픈 AI의 LLM인 GPT-3에서는 1024대의 GPU를 34일간 가동시켜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페이퍼마스터 CTO에 따르면 파라미터 수가 1750개의 GPT-3 학습에 소요된 전력은 수백 메가와트 아워였다고 합니다. 차세대인 GPT-4는 파라미터 수가 약 1조 개이기 때문에 필요한 GPU와 날짜 수도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전력은 GPT-3의 약 10배인 수천 메가와트 아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MD는 이러한 전력 소비 문제를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배선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이종 집적 등의 기술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2020년에서 2025년간 데이터 센터에 소요되는 전력을 30분의 1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전력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미세화뿐만 아니라 3차원 구현 등 이중 집적 기술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일본 기업에게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지금까지의 반도체 정책에서는 주로 국내 기업 간의 협업으로 설립된 회사에 투자했지만 그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향후에는 해외 기업 등과의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아이맥은 5월 16일 차사의 연차 이벤트 ITF 월드 2023에서 미국, 일본, 유럽의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반도체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는 각각 지역 내에서의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법률이 성립되고 국제적으로 협조하면서 첨단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 거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겠다. 일본 정부는 국내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환영한다고 노하라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 토론회 글로벌 칩스법에 대한 대응,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일까에 참여한 사람은 노하라 국장 외에 NIST의 로카시오 소장 겸 표준기술 담당 상무차관, 유럽위원회 DG 커넥트의 스콜터스 부총국장입니다. 미중 마찰을 배경으로 동맹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 반도체 확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미국은 군사 분야의 중요한 첨단 반도체가 중국과 러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동맹국들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공급망을 형성해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협조하길 미국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을 제외한 형태로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과 양산에서 국제 공조가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나노미터 세대 반도체와 이중 집적과 같은 기술 개발입니다. 미일 유럽의 연대에서는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 연구기관인 일본의 LSTC와 미국의 NSTC 그리고 아이맥이 협업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경쟁이 각국의 협업 없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맹 지역의 기술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NIST의 로카시오 소장은 말합니다. 일본 대표인 노하라 국장은 우선 반도체 제조 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 스텝 1으로는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 건설, 스텝 2로는 라피더스의 2나노미터 세대 반도체 양산, 스텝 3로는 광전 융합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하라 국장은 과거 반도체 전략 실패를 국내 기업 간의 협업으로 설립된 회사에만 투자하다 결국 세금을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엘피다 메모리, 아스프라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 모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전력이 강화되었던 2000년대 전후에 설립되었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피타 메모리는 1999년 NEC와 히타치 제작소의 D램 사업을 분리 통합해 설립되었지만 2012년 경영 파탄에 빠졌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실패를 교훈삼아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협업과 일본 유치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첫째, EUV, 극자외선 노광장치 확보, 두 번째, 국내에서의 첨단 반도체 용도 창출, 세 번째, 인재 교류, 네 번째, 이노베이션을 위한 연구 개발에서 국제 공조를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Chips and Science Act가 통과되어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카시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 견고한 에코시스템 형성을 위한 연구 개발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향후에 미국 반도체와 관련한 많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10억 달러의 재정 지원 대상은 첫 번째 미국 반도체 연구기관 NSTC, 두 번째 선진 패키징 기술과 이종 집적을 지원하는 National Advanced Packaging and Manufacturing Program, 세 번째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연구소에 대한 자금 제공, 네 번째 계측 기술 등의 네 가지입니다. NTSC는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부 외에도 복수의 새로운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NSTC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입니다. 새로운 시설은 대학, 정부, 다국적 기업과 연대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이나 기술을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연구소에 대한 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13개 연구소에 대한 자금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유럽은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조사에서 노메타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시점에 유럽 반도체 생산 능력은 5%로 낮습니다. 반도체 제조 스킬이나 제조 공정에 과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산업에는 2나노미터 세대 반도체와 이종 집적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 투자를 가속화하고 싶다고 유럽위원회의 스콜더스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올 7월에 유로피안 칩스 액트가 성립되었습니다. 반도체 전략의 일환으로 인텔의 반도체 공장을 독일의 마르데부르크에 유치하여 30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마르데부르크 내 두 곳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NTT의 차세대망 아이온 3월부터 일본에서 상용화 개시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